의지가 있고 내가 이 광고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걸 들으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내 마진의 상품은 내 상품의 마진 얼마다, 나는 내 상품 마진 곱하기 0.03 하셔서 나는 한 번 클릭에 얼마짜리까지 광고할 수 있다, 이걸 계산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고 용어, 자 CPM, 코스트 퍼 마일 혹은 뭐 CPT, 코스트 퍼 타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C는 이제 코스트 비용, 퍼는 당, 무슨 당, 즉 CPM은 기간, 특정 기간. 아까 그 다음 제가 일주일에 100 롤링 뭐 1000만 원 그랬잖아요. 혹은 뭐 네이버 1시간에 1600 이런 이 시간에 따른 비용. CPC는 클릭, 코스트 퍼 클릭. CPT가 타임. 그 다음에 또 여기 본 김에 CPA 있어요. 요즘 이게 뜨고 있는데요. 광고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너무 네이버를 안 할 수는 없고, 저 시작할 때만 해도 비중이 다음이 6, 네이버가 4였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8, 다음이 2래요.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독점, 시장 독점이 너무 심해서 네이버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하자니 손해보고, 이게 정말 딜레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CPA, 액션, 보험사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뉴스 같은 거 보다가 클릭하면 뭐 상담을 원하시면 정보를 넣으세요. 이게 CPA, 특정한 액션에서만 비용을 발생하는, 이걸 요즘 CPA 마케팅이 따로 구분될 정도로 이걸 선호해요. 하는 데가 몇 개 없거든요. 왜냐면 광고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 간접 전환.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구매율은 직접 전환, 즉 한 번 클릭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놓고 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장이. 길게는 45일 뒤에 사시는 분들도 있대요, 조사 결과. 그래서 간접 전환, 오늘이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 구매자를 간접 전환으로 보고, 다음은 45일 이내 구매자를 간접 전환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퍼널이라 해서 로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광고만 걸어서 클릭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흐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이버에서 어디 영역에서 봐서 무슨 멘트를 보고 어떤 동작을 했더니 어디로 들어오면 어떻게 꼬시고, 그래서 결제는 어디로, 이런 모든 로직을 그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퍼널이라 하는데, 보통 온라인 광고를 저희한테 맡기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되게 그냥 광고해 주시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퍼널이 짜지지 않으면 정말 돈 버리는 거예요. 정말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고객이 되겠죠. 이 퍼널을 짜기 위해서는 전환 시나리오, 즉 이 고객을 어찌되든 이 고객을 꼬셔서 내 걸 사게 해야 되잖아요. 이 전환 시나리오, 그럼 과연 어떤 멘트로, 예를 들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예를 들어 60대 할머니에게 그 결혼 프로그램을 60대 할머니에게 계속 설득을 하는 건 구매율 면에서 맞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타겟층을 정하고 어떠한 설득 논리를 정하고, 이런 전환 시나리오. 그 다음에 있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키워드 광고 보면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목 문구, 홍보 문구,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링크. 그래서 이제 딱 그냥 구분을 합니다. 광고쟁이들은 제목 문구 15자 이내, 홍보 문구 45자 이내, 그 다음에 조회수 얼마나 몇 명 찾는가, ROAS, 이건 이제 매출, 내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 얼마의 매출이 돌아오는가, ROAS. 보통 이제 광고를 하면 제가 ROI 뭐 400%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들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괜찮아요. 실제 이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긴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ROI, 얘는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이고, 얘는 지출 대비 수익인데 뭐냐면 광고 비용이고, 얘는 즉 ROAS는 매출로 보는 거고요. 이게 고장이 났네요.
ROAS는 ROAS는 매출,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썼을 때 얼마 매출이 오르느냐. ROI는 이 ROI가 좀 더 중요합니다. 매출에서 원가나 이런 비용들을 빼고 과연 얼마가 남느냐. 그러니까는 대부분 광고사들은 로하스라고 표현해요. ROAS 이걸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대표님들께 중요한 것은 ROI죠. 내가 비용 썼을 때 얼마가 나한테 남느냐. 그러니까는 ROI 개념으로 하시고, 네이티브 광고는 아까 말씀드린 뭐 전지현이 그거 아시죠? 그 삼시세끼, 나영석 삼시세끼 보시면 그 디스커버리 계속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계속 입고 나오잖아요. 옷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이 옷이 되게 물에 안 젖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광고인지 정보인지 혼란스럽게, 이게 요즘 네이티브 광고. 뭐 약간 사기적인 광고. 네, 간접 광고 PPL, 그 영화에서 뭐 맥심 커피 마신다거나 아니면 아우디 차 타고 그 액션 한다거나. 그다음에 SEO. 요즘 이 SEO가 아마 이제 대표님들이 제 상품, 내가 파는 상품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고객들이 찾을 것 같아요. 아까 저 스님 같은 경우 꾸지뽕인데 앞으로는 꾸지뽕이라 하지 마시고 금강사 꾸지뽕이랄지 이런 식으로 고객이 칠 수 있는 키워드, 이걸 명확하게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흔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광고 맡으신 분 중에 실제 된장 이름이 전통된장이에요. 이거 못 팔아요. 전통된장은 어떻게 팔아? 실제 전통된장인데 상품명이 전통된장이에요. 이러면 SEO가 이제 SEO가 안 돼요. 즉 SEO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 해서 검색 엔진의 최적화되게, 즉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나를 가장 잘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파는 제품, 아까 뭐 건축하시는 분도 뭐 좋은 건축, 첨단 건축 이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축 양식에 딱 맞추는 거죠. 뭐 황토 온돌 전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의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매장 위치가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이거, 그러니까 꾸지뽕이라 하지 마시고 뭘 하나 넣으세요. 앞에다가 금강산 뭐 산꾸지뽕 뭐 이런 거랄지 뭘 하나. 이게 광고비를 줄이는 아주 기막힌 방법이면서도 고객층을 만드는 핵심.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스님도 꾸지뽕 보통 40대 이후가 좋아한다고, 젊은 애들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 40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 뭐라고 그러지? 꾸지뽕 뭐 글쎄요, 모르겠. 제가 그런 대표님의 시장은 대표님들이 가장 잘 아니까 그냥 단순히 된장 그러지 말고 앞에다 뭘 넣어요. 뭐 산사의 참맛이라는 된장 있어요. 거의 잘 팔거든요. 영통사 산사의 참맛. 된장 이름이 산사의 참, 원래는 저희 3글자 이상 넘지 말라고 하는데 산사의 참맛 된장 참 괜찮더라고요. 그거 잘 팔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다가 하나 넣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노출수를 몇 번 고객한테 보여지느냐, 클릭은 몇 번 이 사람들이 눌러서 나를 보느냐, 랜딩 페이지는 눌렀을 때 어떤 페이지가 나오냐,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통 된장은 클릭을 하면 메인 페이지로 가요. 상품이 여러 개 나와 있는 메인 페이지로 가고, 영통사 그 산사의 참맛 된장은 클릭을 하면 된장으로 바로 가요. 그러면 이때 구매율이 어디가 높겠어요? 된장 바로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녹색나무 이런 경우는 여기 메인으로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 오픈 마케팅이잖아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때는 메인으로 가는 게 맞고, 특정 키워드, 특정한 제품을 직접 클릭했을 때는 그 제품으로 가는 게 맞고, 어디로 가는지가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대행사들이 이제 뭐라도 뭐 도메인이나 네이버에 뭐 사이트 등록 이런 거 해놓으면 전화 엄청 오거든요.
간혹 가다가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면 그때 이제 용어들을 좀 알아야 대화가 되니까. 또 이런 용어를 쓰면 대행사에서도 함부로 사기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분석. 로그는 기록들, 내 사이트에 누가 연령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몇 시에 어떤 키워드로 어디를 통해서 이런 분석하는 게 로그 분석. 문맥 광고는 예를 들어 체험 광주 광주 아이들 가볼 만한 곳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문맥을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밑에 금강사 펜션, 금강사 숙박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문맥 마케팅. 즉 이 사람들이 찾을 만한 어떤 뉴스나 지식인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나가는 광고. 그 다음에 리마케팅은 내 쇼핑몰에다가 소스를 하나 심어놓습니다. 어떤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 사람 컴퓨터는 이미 이제 저한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한테 제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리타겟팅이 좋은 이유는 리마케팅, 리타겟팅 그러는데 광고비가 많이 싸지겠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된장 3,800원짜리 키워드로 들어온 사람한테 내 거 소스를 붙여놔요. 그 다음에는 70원 주고 이 사람한테 제 광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타겟팅 반드시 해야 된다. 리타겟팅 용어가 그거다라는 거. 바이럴 마케팅이 버즈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즉 어디 갔더니 뭐가 좋아요 이런 거 있죠. 요즘 뉴스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 거의 다 광고예요. 광주 맛집 쳐보시면 1등부터 한 40등까지는 전부 광고. 이게 바이럴 마케팅.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젊은 애들은 많이 눈치를 채죠. 근데 효과가 꽤 있거든요. 이게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 즉 좀 악의적인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악의적인 마케팅. 대표 키워드는 된장이면 된장, 정통 된장, 항아리 된장. 근데 세부 키워드는 뭐냐면 맛있는 항아리 된장. 이런 검색 수가 좀 더 낮을 것 같은 세부 키워드가 좋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카페트. 요즘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를 카페트로 한대요. 이 세 개를 묶어서 광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카페트 광고 하십니다. 이러면 이제 그냥 아시면 되고, 보통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요. 왜냐면 단가가 비슷하거든요. 페이스북도 저렴한 편이고, 그다음에 타겟팅, 커버리지, 리치, 도달. 즉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누구인가, 그 타겟팅 선정하는 거 타겟팅입니다. 그럼 먼저 검색 광고. 이게 가장 기본. 네이버가 한 해에 2조인데 2조. 이 검색 광고로만 2조. 어마어마한 거죠. 가을 코트 치면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게 검색 광고입니다. 다음 이렇게 되고, 여기는 네이버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그런 키워드들, 예를 들어 아까 꾸지뽕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꾸지뽕 키워드로 여기서 꾸지뽕에서 들어간다. 이건 정말 돈을 버리는 일.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사 꾸지뽕 이런 키워드로 들어가야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혹은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다음은 40대와 50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써요. 그리고 신기한 건 식품 쪽은 다음이 구매율이 굉장히 좋아요. 의류 쪽은 다음 안 되거든요. 근데 식품 쪽, 즉 다음은 구매율이 높다. 40% 이상이다. 아니 40대 이상. 즉 아까 꾸지뽕 같으면 네이버는 금강사 꾸지뽕, 금강사 산꾸지뽕 이런 키워드 싼 것들 넣어놓고, 여기는 한번 덤빌만 하죠. 꾸지뽕 해가지고. 왜냐하면 40대 이상이 주 고객이고 구매율이 높으니까. 근데 방금 이런 전략들이 꾸지뽕이 대략 원래 보통 유통한 10% 정도 마진인데 직접 수확하시면 상당 그래도 좀 공산품 마진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그냥 안 하시는 걸로. 구글은 예를 들면 건축, 양식, 아이들 체험 교육 어디가 좋은가요? 이런 것들은 구글은 돼요. 구글은 주로 20대가 많이 사용하고 전문직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키워드 광고는 싸요. 싼 편인데도 20원부터 들어가니까 싼 편인데도
구매는 낮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도 구매가 안 돼요. 근데 정보 검색용, 예를 들어 젊은 애들이 고객일 때 이건 지도 검색이 잘 돼서 의외로 이런 것들도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담양, 물놀이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은 구글에 하면 괜찮습니다.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거나 전문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구글이 좋고, 먹을 거 팔 때는 다음에서 하고, 나머지 좀 싼 키워드로 나를 알릴 때는 네이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에서 많이 하는 뭐 어떤 키워드 월에 얼마 보장해 드려요, 이거 없어요. 이거 다 사기. 혹시 전화 오면 그냥 끊으시면 돼요. 뭐 월 4만 원에 한 달 넣어드릴게요, 이런 광고는 없습니다. 키워드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클릭당 과금 된다는 거. 대행사는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또 괜찮은 게 요즘 이거 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요즘 또 밀고 있는 건데, 파워 컨텐츠라고 클릭을 하면 블로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이 정보의 질을 보고 네이버가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개념인데, 몇 가지 규칙들이 있지만 그런 규칙들이 통과하기 어려우면 뭐 정남진 아카데미 쪽으로 대행을 의뢰하시면 뭐 작업을 좀 저렴하게 해드리는데, 근데 한번 통과를 하면 이게 괜찮아요. 예를 들어 양배추즙 키워드가 보통 한 4,300원 정도 한 번 클릭에. 근데 이 자리는 여기 세 번째가 한 45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구매율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워 콘텐츠는 네이버에서 허락한 키워드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 목록도 저한테 이따 거기 책에 보면 제 메일 주소 있는데, 거기에 목록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걸 말씀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또 파워 콘텐츠 쓸만한, 네이버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좀 할 수 있는 건축 이런 것도 괜찮죠. 체험 괜찮고, 뭐 산사 프로그램도 괜찮고, 파워 콘텐츠. 그 다음 또 키워드 광고 좀 괜찮은 거 줌이라고 있어요. 줌, REC 소프트에서 만드는데 홈플레이어인가? 아무튼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 자리가 그 이베이 옥션에서 등록을 하면 일이 노출이 되거든요. 되게 싼데 효과가 제법 괜찮아요. 줌은 또 쓰는 사람 계속 쓰거든요. 충성도가 높아서 줌 괜찮다. 그다음에 검색 광고 중에 이 자리 쇼핑 광고, 여기 보면 광고 보이죠? 아주 교묘하죠. 다른 건 안 보이죠? 네이버 쇼핑인데 효율이 정말 좋아요. 정말 잘 팔려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박리담회가 가능하시거나 아니면 고가이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에서 객단가 곱하기 구매율. 그러면 뭐 싸더라도 많이 팔 수 있거나 아니면 비싸게 팔 수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조건이 된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도 좋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보여드리는 광고들을 동시에 좀 손해볼 계획을 각오를 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쑥 들어가서 체크 해가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거든요. 뭐 사업화 개발비를 타시면, 홍보 예산을 잡으시면 대략 한 100, 200, 300 정도 책정하셔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널을 구성하겠죠. 랜딩 페이지 작성하고 전화 시나리오 작성하고 한 다음에 모든 매체 한 30개 정도에 동시에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하면서 이제 여기는 안 맞다 빼고 해서 이제 남은 걸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를 들어가는지는 아셔야 돼요. 배너 광고 보면 경향신문 일단 예로 들었는데, 여기 보면 얘는 광고 표시가 있죠. 이게 구글이고 얘는 없죠. 이게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 표시가 붙은 애는 CPC 한 번 클릭이 얼마, 표시가 안 붙은 애는 한 달에 300 정도. 그러니까는 이 신문사 광고는 잘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박근혜 탄핵이다. 뉴스 검색량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루 조회량이 평상시에 막 8배, 10배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때는 클릭당이 나을까요? 아니면 CPM, 기간이 나을까요? 그렇죠. 이때는 기간으로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 올림픽, 월드컵, 코리아 시리즈, 아니면 뭐 이번에 이영합 같은
어떤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재빨리 들어가는 거야. CPM으로. 좀 사회적인 이슈가 많다 싶으면 탄핵 때 저희 쪽은 촛불로도 바빴지만 이 광고 이런 자리 잡으려고 이게 하루 단위로도 팔거든요. 이제 파는 데가 있어요. 헤럴드 경제나 경향, 문화 이런 데 이 메인 배너를 하루 30만 원에 스팟으로 팔아요. 그러면 탄핵 같은 이슈가 있으면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CPC가 막 8원 정도까지도 떨어지기도 해요. 이런 거. 자, 이건 기간으로 하고 이건 클릭으로 한다. 평상시에는 클릭으로 유지하다가 이슈가 발생한다 그러면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광고 예산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해놔야 가능한 거고. 이게 구글 해보면 구글 광고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약자로 GDN, 그다음에 다음 광고는 다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DDN 그러는데 해보면 구글이 좀 더 싸고 난 것 같아요. 배너 광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상품을 하지 마세요. 상품을 직접 걸어서는 글쎄요. 저의 전략이 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 아직까지는 이득을 본 적은 없어요. 먹을 걸로는 특히 단가가 낮으니까 먹을 거. 근데 건축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상품을 직접 옷은 돼요. 옷은 마진이 워낙에 높고 단가가 세잖아요. 이런 거 모르긴 몰라도 15만 원, 20만 원 할 텐데 옷은 가능한데 먹을 걸 배너로 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브랜딩 광고, 예를 들어 내 회사를 알리는 광고는 어차피 7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은 반드시 해라. 반드시 유지를 하는 거죠. 70원에 메인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은 여기도 맘먹으면 시즌 상품으로 광고를 이제 우리는 태운다는 용어를 쓰는데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노출시킬 때는 되게 쓸만해요. 맘먹고 태우면 하루에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선택하지.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 고정, 클릭. 이슈가 많을 때는 서둘러서 고정을 들어가고 이슈가 적을 때는 클릭으로 유지를 하고. 제휴 마케팅. 이것도 꼭 하셔야 돼요. 일단 링크 플라이스라고 또 몇 개 더 있거든요. 제휴 마케팅 뭐냐면 보십시오. 내 글을 실어주는데 내 거 한번 실어서 내 거 판매되면 너한테 0.7% 줄게. GS샵을 1.3% 줄게. 여기는 어디죠? 인터파크 1.3% 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머천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기업이 여기에 소속된 일반 사람들한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CPA, 특정한 행동이 발생되면 과금된다고. 내게 판매가 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꽤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35%를 걸어서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마진이 한 60% 되는 상품을. 괜찮아요. 잘 나가요. 이건 꼭 하세요. 이거 가입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보증 끊고 또 그 결산도 후정산이니까 한 달 정산이니까 이거 꽤 괜찮아요. 제휴 마케팅.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애들이 내가 원하는 광고를 지네들이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다 막 퍼서 날라요. 그래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얘네들이 제가 걸어 배팅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 손해 안 본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퍼널을 잘 짜야겠죠. 오픈마켓. 이것도 무조건 등록해 놓으세요. 오픈마켓은 정말 신기하게도 광고비도 물렸을 수도 있지만 오픈마켓은 두 가지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그냥 상품만 등록해 놓고 방치하는 거. 그래도 팔립니다. 수수료가 좀 세긴 하지만. 혹은 박리담회가 가능하면 상품 등록하고 그쪽 MD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해당 MD 다 있거든요. 리스트도 공개가 돼 있고 서울로 가서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배를 하루에 막 10,000짝씩 팔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협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손해볼게. 다음에 좀 넣어줘.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어느 정도 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손해를 일단은 뭐 흔히 이제 대탕 친다 그러잖아요. 잘 차야 돼요. 쇼를 잘 차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늘 당했던 것 같아요. 다음을 안 해주더라고요.
손해를 많이 봐도. 지금 오픈마켓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직접 옥션, 지마켓, 쿠팡 이런 사람들을 끼고 박리담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등록만 해놓고. 근데 이건 편법인데 등록을 여러 개 하세요. 신기하게도 상품 수가 많으면 무조건 나가요. 한 가지 상품을 뭐 가격대를 뭐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해가지고 여러 개를 등록시켜 놓으면 더 잘 나가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10개까지 제가 그렇게 했더니 경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까지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품 하나 올려서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그럼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등록해 놓는 거. 네, 아까 바이럴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모든 영역은, 이번에 그거 나왔잖아요. 네이버 뭐 스포츠 협회장이 네이버 이사한테 우리 기사 좀 안 보이게 해주라고, 축구협회. 즉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건 보이게도 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인터넷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바이럴이 돼요. 원하시는 자리, 나 여기 가고 싶다라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견적하고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이 바이럴, 모든 영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오늘 설명드릴 이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리텐션 마케팅은 리텐션이 이제 보유하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남진 아카데미 고데미 340명 광고하고 쌀 1.7톤을 하루 만에 다 팔았다 했잖아요. 그게 리텐션, 즉 내 고객에 대한 마케팅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하려면 법인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물론 대표님들 개인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사생활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투 넘버 서비스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회사용 핸드폰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주소록을 까세요. 그리고 내 상품을 한번 샀던 사람을 네이버 주소록에 등록을 시키잖아요. 저장을. 그러면 요즘 카톡이 연동이 되잖아요. 카톡이 연동되면 그 사람에게 내 거 카카오 스토리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개인정보에 되게 예민해서 광고 문자 보내면 엄청 싫어해요. 근데 유일하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배송 메시지예요. 오늘 배송했습니다. 그냥 배송 메시지를 대부분 자동으로 세팅해가지고 그냥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단가 차이가 얼마 안 하잖아요. 요즘 무료 문자도 보통 하루에 500건까지 무료 문자 되니까 길게 쓰시는 거죠. 미리 세팅해서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입니다. 주문하신 상품을 오늘 무슨 택배로 보냈고 송장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뭐 항상 뭐 댁내 평온하시고 저희는 뭐 어떤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때가 유일하게 고객한테 기분 언짢지 않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때 보내면 고객들이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보낸 문자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에 사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손으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일일이. 만약에 아이폰이면 답이 없고 안드로이드 폰이면 갤럭시 S나 LG 폰이면 그 SK에서 만든 콜싱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콜싱크 9버전, 신버전은 이제 돈 내야 되고 9버전은 돈 안 내거든요. 콜싱크 9버전, 1.33 이 9버전인데 9버전을 설치하시면 컴퓨터에서 똑같이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콜싱크를 설치하시고 네이버 주소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옐로우 아이디라고 있어요. 뭐 기업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무료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무료예요. 옐로우 아이디를 가입하세요. 그러면은 가게처럼 약간 간단하게 사진 몇 개만 올리시면 좀 예쁘게 꾸며지거든요. 자동으로. 옐로우 아이디를 하시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 네이버 모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료 홈페이지인데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이버 모드예요. 네이버 모드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뭐 나도 시작하기 누르시고,
홈페이지 관리 누르시고 뭐 로그인 하시고 하시면 돼요. 연구를 살펴보면 왜냐하면이란 말을 쓰면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설득력이 3배 이상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간장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 간장이니까요. 이렇게 해도 설득 심리학 측에서 보면 3배의 구매율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제 간장 사세요가 아니라 제 간장 사세요. 왜냐하면 이 비코스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필요에 소구하는 문구인데 왜냐 이 간장은 좋아. 왜냐하면 탈취제를 쓰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 왜냐하면이 마법이라는 이 왜냐하면을 듣는 순간 이 상대방은 이유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용어를 반드시 쓰시고 구매를 부추겨라. 뭐 여러분들 보시면 홈쇼핑에서 보시면 마감 띠링띠링 몇 분 전 마감 이거 기가 막히게 다 거짓말입니다. 창고에 쌓아두고 몇 분 마감 해서 전화해보세요. 마감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저도 이제 홈쇼핑, 제가 MBC, 광주 MBC 사는 일이 홈쇼핑에 물건 넣는 거였는데 가서 해보면 기가 막혀요. 물건 단계별로 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1번 불이 들어오면 즉 여기는 초 단위로 시청률을 분석하거든요. 예를 들어 쇼 호스트가 옷을 이렇게 제꼈더니 구매가 많더라. 이러면 1번 불이 계속 들어요. 계속 옷 제끼라고 이렇게. 그리고 뭘 먹었을 때 먹는 사람도 연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갔을 때 높다 그러면 3번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 사람만 계속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뭐 마지막 남은 1분 뭐 마지막 재고 몇 개 이런 멘트 근데 이게 효과가 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에 쌀 문자를 보낸다 예를 들어 그러면 첫 수확이라 양이 적습니다. 100분만 팝니다. 이렇게 하면 구매 전환이 한 4배 이상 빨라져요. 물론 그 전에 좀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아까 그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숙박은 2개, 숙박은 2개 선착순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게 빨리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 예를 들어 뭐 야가문이라 그러면 전현무가 극찬한 야가문 이런 것이 낫고 뭐 질병에 관련된 거면 무슨 대학교 임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앞에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져요. 이거 꼭 마지막 남은 어떤 문자를 보내더라도 항상 이거 붙이세요. 뭐 몇 분에게만. 근데 막 10,000분에게 이러지 마시고 30분에게, 100분에게. 제가 해보니까 100분, 300분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조그맣게 할 때는 10분 정도도 괜찮고요. 10분 정도면 이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쌀을 10분 한다 하면 안 사요. 다 찾겠지 해버려. 꾸지뽕을 10분 한다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구매층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상품의 위치를 잘 선택하셔서 이 숫자도 10,000명, 1,000명 할지 5명 할지는 정하셔야 되겠죠. 건축 같으면 2명에게 20% DC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불편 없애라.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직접 한번 가입해보신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직접 가입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걸 반드시 없애야 돼요. 요즘은 아이디,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가 많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제는 온갖 거 다 하셔야 돼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전부 다 하세요. 전부 다. 근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좀 귀찮아요. 페이퍼는 한 달 뒤에 들어오고 네이버페이 4주 뒤에 들어오고 삼성페이 다음 달 2월 15일에 들어오고 귀찮겠지만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을 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안도를 주어라. 반드시 메시지 가야 됩니다. 주문 후에. 그거 안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머물게 해라. 한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내 쇼핑몰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내 상품에 맞는 광고를 고르는 법, 그 다음에 전략 짤 때 계산하는 법, 두 번째 시간은 인터넷 광고가 어떤 것이 있고 내가 들어가야 될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여기 책자에 보시면 4페이지. 제 프로필이 맞네요. 예, 4페이지에 제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연락처랑. 거기 어떤 자료나 어떤 뭐 저희 성남신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그 마케팅 대행 많이 정식으로 수행하거든요. 수수료 좀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책정. 특히 또 사회적 기업 대표님이시면 더욱더 하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문자 혹은 메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특히 지역 내 광고, 뭐 방송이나 신문 이런 것은 저희가 전공이니까요.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